지하철이니 컬러TV니 이런 건 전부 겉으로 보내. 북한의 경제는 이때부터 끝없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경제지원 루트를 하나 잃은 데다 1995년부터 유례 없는 폭우와 가뭄까지 덮치면서 고난의 형편을 겪은 북한은 그 후유증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반면 한국의 경우엔 어땠나요? 위에 상실했듯 자원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한 지리적 환경, 문화, 경제, 예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도 불과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승리에서 살펴본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분면교사 쩌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에베레스트보다 위험한 교촌이 찾아낸 치명적 맛궁합. 명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금도 가끔 영화 채널에서 틀어주면 또 똑같은 거 틀어주네. 툴툴거리면서도 끝까지 몰입해서 보게 되는 영화들이 있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좀비 영화로 2013년 개봉하며 큰 화제를 모았던 월드워 Z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전의 좀비물과는 다르게 작중에 고어적인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 보통의 관람객도 크게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었던 월드워 Z는 브래드 피트 커리어 최고 흥행작이자 역대 좀비 영화 중 전 세계 흥행 수익 1위 타이틀을 아직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흥행에 힘입어 속편 제작에 성공한 다른 블록버스터들처럼 시리즈물로 제작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월드워 Z 역시 흥행 수익에 따라 원래 3부작까지 계획됐던 영화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바로 후속편 제작 기획에 들어갔으나 한 건을 가진 파라마운트 측의 영화 투자 축소와 더불어 제작비가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서 제작이 무기한 중단,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속편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인이 기대했는데 속편이 나오지 못한 월드워 Z 외에도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충격적인 이유로 볼 수 없는 한국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속편 안 나오고 있는 한국 작품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응답하라 후속작. 전편보다 뛰어난 속편 없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시청률이 수직 상승, 레전드를 갱신했던 드라마가 있죠. 그때 그 시절 잊고 지냈던 우리들의 추억을 소환하게 만들었던 응답하라 시리즈인데요. 특히 마지막 응답하라 1988의 경우 최종의 시청률이 21.6%를 찍으며 지상파에선 나오기 어려운 기록을 갱신했던 바 있습니다. 이 정도 화제성이면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도 흥행은 따놓은 단상이었을 터 실제로 신원호 PD가 인터뷰에서 직접 2000년대 시대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후속작 응답하라 2002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유력시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알다시피 응답하라 시리즈는 7년 전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즌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02년도가 현재랑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신원호 PD가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어서 응답하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시연의 유튜브 채널에 신원호 PD가 출연하면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2002년을 강타했던 월드컵의 저작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제작이 어렵다는 것. 실제로 신원호 PD에 따르면 응답하라 1988 1화에서 나온 서울 올림픽 장면의 허가를 따내기 위해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와 통화에 겨우 저작권 문제를 풀었을 정도로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또한 영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1년 반에서 2년인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만 올림픽 장면을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후 장면은 모두 블러 처리부에 송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가끔 TV에서 틀어질 때 보면 올림픽 장면만 블러 처리되어 있던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결국 비용 문제가 새로운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들지 못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 무엇보다 해당 드라마의 경우 복고가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강대 고집을 살릴 수 있는 장면 화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호 PD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시즌2 공영 후 인터뷰에서 응답하라 시리즈의 속편 제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직 브랜드를 놓지 않았다라는 뜻을 밝힌 바는 있는 만큼 꼭 2002년의 아무도 도움이 언젠가 응답하라 후속작이 꼭 다시 한번 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2. 시그널 2. 위에 소개했던
했던 응답하라 1988의 후발주자로 방송되며 그에 못지않은 화제성을 자랑했던 드라마 시그널. 시청층이 한정된 수사물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 경쟁작의 10배가 넘는 시청률 차이를 기록, 그야말로 대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물론 모든 흥행한 작품이 꼭 후속작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시그널의 경우 마지막 화가 대놓고 이후를 예고하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감독과 작가 모두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에 더해 출연 배우들도 긍정적인 의사를 비치며 모든 시청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곧 시즌2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시그널 역시 7년 넘게 후속작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 기다리던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때 조진웅이 이재한 캐릭터를 싫어한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것에 더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이라 시즌2 출연을 고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캐스팅 난관으로 제작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시그널2가 2018년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잡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김은희 작가가 직접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 세 배우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인터뷰해 드디어 순조롭게 촬영이 재개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후에도 제작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하죠. 바로 제작사인 A스토리가 번번이 흥행작을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A스토리 측은 발표회를 열어 시그널2는 2020년 상반기 방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2020년 연내 방영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2021년 방영됐던 김은희 작가의 지리산이 좋지 못한 평을 받으며 과연 지금의 김은희가 시그널2의 스토리를 쓸 역량이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추억으로 남기는 게 나을 듯 등 반응 역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작과 작가의 명성 때문에 시즌2를 기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남아있고 결정적으로는 작년인 2022년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운영으로 대박을 치는 데 성공하며 시그널2가 다시 제작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제작에 관해서는 방송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소속가들의 배우들을 조율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시그널2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향후 제작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제작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사실쯤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는 마저 끝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1위 신세계 후속작 개봉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띵작 느와르가 있죠. 바로 신세계인데요. 주연부터 조연까지 캐릭터 하나하나가 개성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며 유명한 명대사만 해도 한 트럭인 이 영화는 당시 최종 누적 관객수 468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신세계는 애초에 흥행에 따라 3편으로 계획된 작품이었는데요. 당시 박훈정 감독은 인터뷰에서 신세계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야기를 3부작으로 구상했다며 2편은 이자성과 정총이 만난 시기를 다룬 프리퀄, 3편은 신세계 이후의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해 속편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2014년 하반기에 신세계2가 프랭크인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발표되며 많은 이들이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희망은 4개월 후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박훈정 감독이 돌연 대호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호가 개봉하고 나면 신세계2를 볼 수 있겠지 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후에도 차기작으로 VIP, 마녀, 낙원의 밤 등을 내놓으며 신세계 속편 제작은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영화의 제작사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판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훈정 감독은 영화의 판권이 갈라져 있고 출연 배우들의 몸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제작이 연기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요. 게다가 후속편 제작의 조건은 1편 출연진 전원이 복귀하는 것이지만 감독이 언급한 대로 통급 배우들을 한 번에 모으기도 적잖이 힘든 조건이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죠. 결정적으로 한 감독이 다음 작품을 계속해서 찍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흥행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박훈정 감독의 경우 신세계 이후의 작품들이 이렇다 할 뚜렷한 티켓 파워를 과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톱급 배우들을 한데 모아야 하는 신세계2는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박훈정 감독은 프리퀄 제작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건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당초 계획했던 프리퀄 제작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래도 여러 인터뷰에서 1편의 배우들이 큰 비중으로 출연해야 하는 프리퀄 대신 신세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시퀄을 먼저 선보이게 될 것 같다고 누차 언급한 바 있고 최근 신작 귀공자 개봉 인터뷰에서도 신세계2를 밀린 숙제라 칭하며 언젠가는 꼭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니 신세계 속편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 영화 내부자들, 특히나 현실감 있는 스토리가 큰 호평을 받으며 천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7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너무 현실감 있었던 게 최근이었을까요? 종영 후에도 영화에 나온 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현실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탓에 그때마다 내부자들은 오히려 한국 현실을 미화했다라는 희대의 재평가가 이뤄졌던 바 있죠. 심지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조차 처음에는 배우들을 모아서 시즌2를 만들어볼 계획을 했지만 현실이 영화보다도 더 리얼한 탓에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없어 포기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사람들이 기다리는 후속작이 나올 수 없는 뜻밖의 이유가 밝혀지기도 한 내부자들. 한편 많은 이들이 후속작을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본편이 훌륭해서 라는 뜻도 되겠죠. 물론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을 내야 한다는 점에선 감독 입장에서는 적잖이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순위에 소개한 모든 작품들이 뛰어난 연출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모두가 기다리는 후속작 소식이 조만간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